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제 힘 좀 내고 또 21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려의 그 대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초기에 그 고려의 대외 관계를 보기 전에 우리가 지금 중국에 대해서 잠깐만 우리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신라 말기에 나당 전쟁을 일으킨 당나라가 있었죠. 그 당나라가 망하고 5대 십국 시대가 옵니다. 5대 십국 시대에 이제 여러 나라들이 이제 들어서는데 그게 한 70년 정도 지속이 돼요. 그리고 그 5대 십국 시대를 송나라가 통일을 합니다. 송나라를 세운 사람이 누구죠? 예, 조광윤. 뭐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조광윤이 송나라를 세우게 돼서 송이 중국의 통일왕조를 세우는데 실제로 송이 통일했다고 그러지만 이쪽에 이제 그 변방 쪽에는 이제 한반도 가까운 쪽이죠. 가까운 쪽에는 거란이 있었고요, 여진이 있었고요. 그런 그 부족들이 그 어느 정도의 힘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송나라가 결국은 이제 송이 그 지배하던 시기에 그 거란족들이 이제 발흥을 하면서 그 송나라를 밀어냅니다. 그래서 남송이라고 해서 송나라가 쭈그러지죠. 아무튼 그런 상황이다 라는 것을 참고로 우리가 알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만 알고 가자. 핵심적인 거, 고려의 대외 관계는 첫 번째 그 송을 밀어내는 거란을 적대시합니다. 그리고 금나라, 금은 누가 세웠죠? 여진족이 세웠죠. 여진족이 이제 금을 세우는데 금의 4대 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이게 공식적인 고려의 4대 정책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몽골도 적대시했는데 적대시하다 결국 몽골의 지속적인 침략을 받고 항복을 하면서 원의 부마국이 되는 거죠. 네, 그 정도로 알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외 관계에서 첫 번째 그 거란의 관계. 거란은 이제 916년에 요를 건국하죠. 예, 요입니다. 요, 거란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거란을 건국하는데 이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켜요. 그래서 발해가 926년에 거란이 세워진 지 10년 만에 발해가 멸망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그 고려가 공식적으로 이제 그 통일신라까지 합쳐서 고려라는 나라가 세워지니까 거란에서 낙타 50필을 선물로 보내옵니다. 그 우호관계를 유지하고자. 그런데 고려에서는 이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킨 무례한 족속이라 해서 이 발해를 경계하고 적국으로 취급을 해요. 그래서 낙타 50필 보내온 거를 그 개성에 만부교 아래에서 굶겨 죽여버립니다. 그것이 만부교 사건이에요. 다른데 거란에서 선물로 보낸 거를 굶겨 죽였다. 거란이 좋아할 리가 없겠죠. 네. 아무튼 이런 사건이 터집니다. 그래서 거란에 대해서는 적시하게 돼요. 자, 그러다 보니 거란이 어째요? 기분 나쁘죠. 네, 그래서 거란이 고려를 쳐들어옵니다. 그게 이제 거란을 3차례에 걸쳐서 쳐들어오는데 993년에는 이제 소선영을 앞세워서 침입을 하는데 이때 서희의 언변으로 강동육주를 획득하죠. 강동육주는 앞에 우리가 봤죠. 예, 그쪽에 귀주를 비롯한 6개의 주를 만듭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거란하고 육로가 없어가지고 육로를 여진들이 맡고 있기 때문에
육로를 개척해야 된다 해서 거란이 그렇게 해라 해서 강동 6주를 획득하게 됩니다. 서희가.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도 계속 송나라하고 거래를 하고 자기네들하고는 거래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 거란이 또 침입할 그 구실을 찾습니다. 이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했어요. 강조의 정변이 뭐라고 그랬죠? 강조가 목종을 폐위한 사건이죠. 그래서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해서 2차 성종이 직접 쳐들어옵니다. 사실 이게 뭐예요? 내정 간섭이죠. 그죠? 뭐 고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건 왜 거란이 신경을 씁니까? 아무튼 뭐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나 봐요. 이 내정 간섭을 많이 해. 저 중국에서는. 중국에 있는 나라들은. 그래서 이때는 이제 그 성종이 친히 쳐들어오는데 개경이 함락이 됩니다. 수도죠. 함락이 되고 현종은 나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현종이 직접 그 거란에 들어가겠다 하는 친조 조건을 내걸어서 거란이 철수를 하는데 이 철수하는 거란족을 양규가 기습 공격을 해서 또 거란족들을 또 응징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종 친조 조건으로 해서 거란이 이제 그 물러갔고요. 그런데 거란이 가만 생각을 하니까 강동 6주를 괜히 준 것 같아. 그죠? 그 줘서 득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 그죠? 거기다가 또 2차 침입했다가 물러갈 때 뭐라고 그랬어요? 현종이 친조하기로 했잖아. 그죠? 근데 친조를 안 해. 그러니까는 거란이 소배합을 대장으로 해서 또 쳐들어옵니다. 근데 요때는 강감찬이 귀주에서 거란족을 아주 크게 대패시켜 버려요. 그래서 귀주를 넘지 못하고 거란의 침입은 끝이 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란 침입이 잦으니까 고려에서는 개경이나 똑같습니다. 개성에 나성을 축조하고, 나성은 뭐예요? 그 성을 쌓는 거죠. 보호하는 성을 쌓는 거고, 그 다음에 천리장성을 구축합니다. 천리장성은 압록강에서 도련포, 우리가 한번 봤었죠. 네, 그렇게 구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거란에 대한 고려의 관계였어요. 자, 여진 아까 나왔죠. 여진은 뭐예요? 여진 때문에 육로가 없었다라고 얘기하죠. 그 여진은 어디에 있었냐면은 지금 함경도하고 이쪽으로 해가지고 북쪽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진이 고려 국경을 수시로 침략을 해요. 수시로 침략을 하니까 고려에서는 뭐 약탈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고려에서 그 여진을 혼내준다고 여진을 쳐들어갔다가 져요. 여진한테 지니까 윤관도 져요. 그래서 윤관이 그 왕한테 보고를 하면서 그 기병 때문에 안 된다 해서 별무반을 만들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별무반을 이용해서 북동구성을 축조를 합니다. 그렇죠? 예, 동북구성이라고도 하죠. 예, 북동구성을 축조를 하고요. 그래서 그때 북동구성을 돌려주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 조공을 바치기로 했어요. 그런데 여진의 힘이 점점 세지면서 여진이 나라를 건국합니다. 그 나라가 어디냐 하면 금나라예요. 그래서 금을 1115년에 금을 건국을 합니다. 그래서 금이 힘이 세지니까 이번엔 전세가 바뀌어가지고 고려에 오히려 군신관계를 요구를 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군이고 고려가 신하다 하고 하는데 고려에서 받아들일 리가 없죠. 그죠? 그런데 이게 수용이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바로 난을 일으킨 이자겸 무리들에 의해서 수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금에 대한 4대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근데 그 후기로 들어서면서 몽골을 달리던 징기스칸이, 예? 그 몽골족이죠. 예. 그 몽골족들이 힘을 점점 넓혀서 중국을 차지해요. 근데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몽골족들이죠. 그래서 몽골족들이 중국 전체를 접수시키고 모든 나라들을 다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국호를 원나라로 명명을 해요. 그래서 원이 이제 그 점점 힘이 세지다 보니까 사실 그 당시에 거란이 있기는 했지만은 거란이 짜그러들었죠. 예, 그 몽골족 때문에. 근데 그 거란이 자꾸 고려를 쳐들어와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고려에서 원나라에 그 강동성에 있는 그 거란을 격퇴하자 해서 연합군을 꾸려서 그 강동성에 있는 거란을 퇴치합니다. 근데 원나라는 강동성에 있는 거란 퇴치한 거를 고려를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고려는 원에 막대한 공물을 줘야 된다라고 요구를 해요. 그리고 그 원에서 이 뭐라 그래요? 이 공물을 요구하기 위해서 그 사신이 오는데 그 사신으로 누가 오냐면 저고여가 사신으로 옵니다. 근데 저고여가 왔다가 돌아가는 와중에 국경 부근에서 피살당해요. 그래서 원나라에서는 이거 저 고려의 짓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고려에서는 아니다. 여진이 한 짓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저고여 피살 사건은 원나라가 고려를 쳐들어오는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전반적인 고려의 대외 관계를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원나라가 진짜 쳐들어와요. 예,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